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2019년도 제2차 정당정책 토론회 진행을 맡은 김수진입니다. 정당정책 토론회는 정당법 제39조에 따라 국민 여러분께서 각 정당의 정책을 한자리에서 비교 검토하실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각 정당을 대표하는 토론자 7분이 나와 계십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최원식 전략홍보위원장입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입니다. 우리공화당 오경훈 사무총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입니다.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 의장입니다. 민중당 손솔 불평등해소위원장입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국회의원입니다. 토론자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에 추첨으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토론회 주제는 검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토론 방식은 사회자의 공통 질문에 대한 토론자의 답변을 듣고 자유토론으로 이어갑니다. 토론자 7분께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총 14분씩을 발언 시간을 드리는데요. 주어진 시간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토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발언하실 때는 가급적 1분 30초를 넘기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이 길어지면 자유 토론에서 발언하실 시간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사회자가 개입해 논점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먼저 사회자 공통 질문입니다. 오늘 주제가 검찰개혁입니다. 현재 검찰개혁 입법은 지난 4월이죠. 국회에서 큰 충돌 끝에 패스트트랙, 즉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 이견이 상당합니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기소권의 합리적 행사, 정치적 중립성 등에서 각 당의 입장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방향의 검찰개혁이 필요한지, 검찰개혁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각 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공화당 오경훈 사무총장 답변해 주시죠. 지금 국민들은 검찰 권력이 잘못 쓰여지고 있다고 판단해서 검찰개혁을 바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께서 진정으로 바라는 검찰개혁의 요체는 대통령의 검찰에 대한 통제권 강화, 더 나아가서 사법부와 입법부까지 옥죄는 그런 이 무소불위의 권력기관, 대통령 권력 강화의 도구인 공수처 설치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 우리 국민들께서 바라는 검찰개혁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통용되는 정말 힘없는 사람들은 꼼짝없이 당하고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변호사 여러 명 사서라도 다 빽서서 빠져나가는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을 바꿔달라는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권력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다 빠져나가고 최근 들어서는 이 정통 보수 우파에 대해서만 편파적인 수사와 옥죄임이 들어오는 이런 부분들을 좀 바로 잡아달라는 것입니다. 조국 같은 그런 사람 성의 없이 수사해서 문제가 드러나면 구속하고 기소하고 그래서 정의를 세워달라는 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요체라고 판단합니다. 네, 지금 공수처 법안에 따르면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는데요. 그 자격 요건을 15년 이상 변호사 근무를 하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법원 요직도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간단히 얘기하면 민변 출신 자기 코드에 맞는 분을 바로 처장에 임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수처에서 다루는 수사 대상이 이 검사, 즉 검찰에 대한 통제권을 더 강화하겠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판사,
그리고 경무관급 이상 경찰, 이 권력 기관들을 철저히 통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수사 우선권을 가지고서 이분들에 대한 다른 기관에서 이제 수사하는 거를 공수처에서 하겠다 그럼 넘겨줘야 됩니다. 조국 사건 같은 경우도 이 법이 적용되면 넘겨달라면 조국 사건도 이제는 더 이상 검찰 손을 떠나서 공수처에서 다루게 됩니다. 이렇게 취사 선택에서 자기들이 여러 가지 아까 유권무죄라고 했는데 이런 메커니즘이 작동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전에 이 여당 측에서 대통령이 함부로 처장을 임명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제 야당 추천위원들이 들어가죠. 그렇지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지금 정부 여당과 거의 보조를 행보를 같이 하는 2중대, 3중대 야당이 도대체 무슨 견제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대법원장도 김명수 대법원장 우리 법 연구회 잘 아시겠지만 이 추천위에서 다 추천된 분입니다. 하지만 결국 코드 맞는 분으로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사항들을 눈 가리고 아웅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대통령의 이 권력으로부터 그 중립적인 이 검찰을 만드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오히려 대통령이 검찰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사법부 심지어는 입법부까지 옥죄할 수 있는 이런 이 옥상옥 조직 무소불위의 권력을 만드는 것은 한마디로 국민들이 바라는 검찰 개혁의 방향이 아니라 정권의 뜻에 맞는 그런 방향으로 검찰 권력을 형해화시키겠다는 시도라고 보입니다. 네, 이 공수처가 검찰 권력을 견제한다 그런 장치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견제가 아니라 이 통제겠죠. 대통령이 임명하고 자기와 코드가 맞는 그런 이 공수처장이 이 검찰을 직접 수사, 기소할 수 있는 이런 이 위치에 있는데 정말 그 권력의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자기 수사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하실 때 참 이분 소신 있는 분이다. 앞으로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좀 소신껏 하라. 뭐 이렇게 말씀하셔놓고는 정작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가 들어가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갑자기 이제 공수처법을 들고 나오는 이 상황이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하느냐 정말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로 조금 얘기가 돌아오는 것 같으니까 우리 공화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또 검찰의 무리한 이 수사 관행을 개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인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 아까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이 검찰 개혁에 못지않게 경찰 개혁도 반드시 함께 가야 된다. 어떤 면에서는 경찰 개혁이 더 먼저다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감용 경찰청장이 집권여당 싱크탱크라는 민주연구원의 검찰개혁 관련 보고서 2건을 본청 직원 경찰관 모두에게 필독하라고 지시를 내리는 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완전히 저버리는 이런 행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정치 검찰 권력으로부터의 이 의존하는 이 정치 경찰의 행태를 벗지 못하면 검찰로부터 경찰의 어떤 권한을 좀 더 이관한다고 해서 더 나아지는 부분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경찰 개혁이 반드시 함께 가야 된다. 더불어 한 가지만 지적하자면 우리 공화당은 지난 2017년 3월 10일 헌재 탄핵 판결 당시 이 경찰의 과잉 진압 탓에 5분이 희생되었는데 이에 대한 어떤 진상 규명을
꾸준히 요구해 왔습니다. 최근 법원에서는 한 희생자 가족에 대한 이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은 자기들의 과잉 진압에 대한 책임을 아직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함께 반성되고 개선되어야지만 이 검찰 개혁과 더불어 경찰 개혁이 함께 가야지만 올바른 사법 정의가 설 수 있겠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네, 세월호 관련 얘기가 나와서 잠깐 말씀드리면 당시 이 해경에 무책임하고 책임 회피적이고 그런 대응을 정확히 파악하신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오죽하셨으면 해경 해체를 지시하셨습니다. 그 이후 현 정부 들어서 해경이 다시 부활됐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금 검찰의 무리한 이 수사 관행을 개혁해야 된다. 지금 뭐 법무부나 검찰에서 자체 개혁안이 나오는데 우리 공화당 역시 뭐 밤샘 조사나 강압 조사 같은 그런 잘못된 관행이 바로 잡아줘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께서 엊그제 지금 검찰의 좀 잘못된 수사 관행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어느 자리에서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의 80대 노모를 소환 조사하고 딸을 기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조국 일가족의 혐의점에 비해 무지무지하게 잔인하다고 말하셨습니다. 정말 국민들이 보시기에 무지무지하게 잔인하다면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전 박근혜 대통령 관련 인사들, 뭐 최성원 씨나 그 딸들을 수사하고 기소하고 했을 때와 비교했을 때 뭐가 더 무지무지하게 잔인한지 저는 좀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그 당시 주진우 씨 같은 경우는 김재동 씨와 토크쇼 하면서 뭐 비아그라, 마약, 무슨 테이프가 나올 거다 이런 이제 얘기까지 했는데 지난 3년이 지나도록 어떻게 이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지 그런 부분들이 검찰이 자기의 어떤 정당한 수사권을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고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할 경우 우리 공화당은 검찰의 위상을 정립하는 데 얼마든지 협조할 생각이라는 것을 밝혀드립니다. 지금 국민 통합의 모범을 보여주셔야 될 대통령께서 오히려 국론 분열을 야기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순수한 학생들까지도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검찰 개혁 문제를 두고서. 지난 주말 11월 2일 날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라는 대진연이라는 데가 세월호 가족협의회와 공동 주최한 촛불문화제에서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습니다. 이 대진연이라는 단체 뭐 들어보셨겠지만 지난달 주한미대사관 기습 침입해서 농성 벌인 반미단체입니다. 주한미군 철수, 유엔 사령부 해체를 주장하는 단체입니다. 김정은을 찬양하는 백두층송위원회를 산하에 구성했던 단체입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파기를 주장했던 단체입니다. 지난 7월달 이 정의당 당시 원내대표 의원실에도 커터갈과 죽은 새, 협박성 편지를 보내고 그것도 이 태극기 자결단이라고 사칭해서 그 간부가 지금 검거돼서 재판 중입니다. 이런 이 대진연이라는 단체가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이 조국 사태 집회를 벌여온 서울대 집회 추진위를 중심으로 지난달 30일 발족한 대학생 단체가 공정연대가 같은 시각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또 집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서 나온 구호는 이것이 정의인가 대답하라 문재인. 죄송합니다. 누굴 위한 정부인가 우리도 국민이다. 공수처는 꼼수처 이런 이제 구호를 외쳤습니다. 그 대표로 있는 서울대 재료공학 박사과정 학생은 공수처가 있었다면 현재 갖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진행되는 조국 수사가 가능하겠느냐며 공수처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고위공직자 길들이기 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과연 국민들은 어떤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박수를 보낼지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공화당 오경훈 사무총장 말씀해 주시죠. 네, 국민들께서 바라는 검찰 개혁은 대통령의 검찰 통제권 강화 그리고 사법부와 입법부를 옳매는 그런 공수처 설치가 아닙니다. 정말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없애달라는 것이고 유권무죄, 무권유죄를 바로잡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그 수많았던 이 거짓 선동에 대해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이제 다 밝혀진 만큼 이 부분을 바로 잡아달라는 것이 국민의 바람입니다. 또한 수없이 진행된 그 재판을 통해서도 단 한 푼도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이 확인된 만큼 묵시적 청탁, 경제적 공동체 그런 회귀한 논리로 계속 밀어붙이는 잘못된 수사 관행을 바로 잡아달라는 것입니다.